오승재 전무께서 ESG 공식 활성화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오승재 전무님은 현재 서스틴베스트의 총괄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그전에는 하나금융투자, 우리금융지주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신 바 있습니다. 오승재 전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스틴베스트 오승재입니다. 저는 키노트 두 번째 세션 발표를 맡게 되었고, 그 주제는 ESG 공식 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이상호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투자자 사이드에서 ESG 관련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는 또 다른 사이드인 이제 기업 측면에서 어떻게 ESG 공식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좀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스틴베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면, 저희는 ESG 평가 및 리서치,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또 저희는 거기서 이제 총괄 본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실무적 관점에서 우리 ESG 생태계가 어떻게 ESG 공식 의무화를 바라보고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기업 측면을 어떻게 같이 데리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꼭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SG 공식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ESG 공식 현황에 따른 각 이해관계자별 영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처럼 글로벌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이러한 동향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ESG 공시 현황입니다.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ESG 글로벌 현황입니다. ESG 보고 기준으로는 아시다시피 GRI, SASB, IRF 이런 부분들이 보고 기준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후 관련된 보고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CDSB, CDP, TCFD 이런 기후 관련된 보고 프레임워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보고 기준들이 상호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IRC, SASB 같은 경우에는 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하나의 통합 기술을 만들었고요. 또한 이들은 IFRS 재단에 또 다시 통합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IFRS 재단 쪽에서는 IFRS S1, S2, 즉 지속 가능한 공시 기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ESG 생태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U 같은 경우에는 CSRD, SFDR과 같은 이제 의무 공시 체제로 많이 나아가고 있고요. 또 최근 미국 SEC 역시 상장기업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후 리스크 관련 정보는 반드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라는 입법 예고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리는 ESG 정보가 의무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게 글로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G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공식 의무화 일정이 가장 중요할 텐데, 먼저 2025년까지는 자율 공시,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 의무 공시와 그다음 마지막으로 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 기업 의무 공시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각 기관마다 자기한테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공개 의무 확대, 이런 KESG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다소 혼돈을 느끼는 상황이긴 맞습니다. 이처럼 ESG 공시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많은 가이드라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듯이 ESG 투자자, ESG 평가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공식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향후 ESG 투자 활성화 기회를 갖게 되고 또한 ESG 평가 고도화의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보듯이 평가 대상 기업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ESG 정보 공시 부담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G 관련된 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IFRS 이제 글로벌 공시 표준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글로벌 공시 표준을 활용하여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 공시 표준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 정부 입장에서는 또한 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또 최소화해 줄 수 있을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법인, 법무법인, 컨설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비재무 정보 공시에 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이들은 아주 해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신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신문 기사긴 한데 정경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왔던 그 IFRS 지속 가능 보고 기준 제정 작업에 소송 리스크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시듯이 한국 상장사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과도한 기업 부담을 이유로 가급적 이런 의무화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다른 이해관계 주체와 달리 이런 공시 활성화에 대해서 다소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차이가 어디서 왔었을까를 살펴보면 일단 먼저 기업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ESG 공시 활성화를 하나의 새로운 규제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는 가급적 회피하거나 늦게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글로벌 표준 제정기관 또한 정부, 다양한 투자자, 평가기관들과 대립관계에 서는 것으로 이제 그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ESG 생태계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FRS 재단은 이런 글로벌 표준 제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ESG 관련된 기업의 공시 부담을 최소화해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취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ESG 투자자와 ESG 평가 기관은 어떻게 하면 기업의 ESG 성과를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공동으로 노력을 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SG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어떤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 유기적인 동반자 관계로 이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제 글로벌리 이제 ESG 공시 의무화 방향으로 간다고 앞서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공시 의무화 방향으로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바를 잠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ESG 지속 가능 성과를 위해서 이제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협의체 IPCC는 6차 보고서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내어놓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그런 기후 변화 속도가 옛날보다 더 10년 정도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후 위기를 겪을 수 없다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빨리 달려가는 생각 때문에 ESG 공시에 대한 의무화를 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네이도라든지 홍수, 폭풍우, 이상기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든지 호주, 캐나다의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산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산불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 이슈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부상하면서 국제결제은행 BIS는 이러한 기후 위험을 그린스완이라고 부른 바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기후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충격은 실물, 금융 시스템 및 인류 그리고 비즈니스를 포함한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
금융 부분에 협력을 촉구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ESG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코비드-19 팬데믹 역시도 그린스완, 즉 기후위험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BIS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ESG 공시가 의무 공시화가 활성화된 배경으로는 ESG가 곧 데이터, 즉 ESG 데이터는 ESG의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없는 ESG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ESG 생태계를 살펴보면 이슈어 즉 그런 그 기업에서부터 평가회사, 다음에 인덱스 기관, 자산운용사,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이르기까지 이런 ESG의 데이터는 일련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ESG 데이터가 그 비교 가능하지 않다든지 이런 데이터의 유용성이라든지 품질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ESG 투자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정성을 갖고 투자가 일어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제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ESG 생태계 발전은 더뎌지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후 변화 이슈에 대응하기는 점점 더 곤란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SG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유용성 있게 확보할 수 있을까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최근 저희 서스틴베스트의 전문위원이시자 CFA 협회의 소속 회원이신 최진아 연구위원님께서는 일본의 그런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ESG 투자의 연구라는 번역서를 내신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ESG는 데이터가 이끄는 시장이고 데이터가 이끄는 성과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ESG 투자 연구에 있어서 저희는 국내 서스틴베스트의 데이터를 기초로 분석 연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ESG는 결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한 통계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ESG를 더욱더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확산 또는 성과를 더 올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것이 저의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ESG 공시는 왜 자율 공시가 아닌 의무 공시로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바 있습니다. ESG 자율 공시와 의무 공시의 차이점은 극명합니다. 이 자율 공시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비용은 고가이나 ESG 성과, 데이터의 유용성은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 의무 공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저렴할 뿐더러 데이터의 유용성, 신뢰성, 다음에 ESG 성과 총량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전제는 무엇이냐면 현재 IFRS와 같은 글로벌 기관들이 ESG 정보 공시 표준을 발표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시 표준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율 공시보다는 의무 공시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ESG 공시 의무화는 이제 기업이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경영 환경의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ESG에 관하여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즉 ESG와 관련해서 기업이 알아두면 좋을 10가지를 저희가 추출해 봤는데 첫 번째,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과 다르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ESG 생태계 참여자들은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즉 기업의 순위를 나눠서 어떤 기업이 ESG 성과가 나쁜 기업을 도태시키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ESG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그러한 뒤처져 있던 성과를 또 끌어당기는 역할을 또 ESG 투자자들이 이제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이런 ESG는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도 각각의 어떤 국가별로 기준이 아닌 먼저 글로벌 표준안이 나왔던 것이 아마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SG는 당연히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비용을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ESG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ESG에 대해서는 어쨌건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이 비용을 효과적으로 이제 집행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은 공시의 중요성을 꼭 알아야 합니다. 기업이 공시만 충실히 하여도 좋은 ESG 등급, ESG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충실한 ESG 공시를 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신뢰 및 긍정적인 ESG 등급을 획득하게 되고 이는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 결국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업이 ESG 경영을 선언한 이후에도 크게 기존 경영 방식과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는 그 기업에 대한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게 얘기한다면 ESG 워싱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업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시급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0년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들도 함께 나서 주셔야 될 시간이 와 있습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치, 산업 논리는 그동안 이를 전혀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은 이제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 지위,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움직이는 것이 결국 ESG 성과를 높이는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으로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그동안 ESG 공시 의무를 회피해야 할 규제의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규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이러한 규제를 반드시 회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ESG 공시 제도는 ESG 생태계를 지탱해주는 핵심 인프라인데 ESG 경영을 도입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ESG 공시를 열심히 해서 이런 핵심 인프라를 같이 도와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이런 ESG 공시에 반대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런 ESG 공시 의무는 또한 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규제입니다. 즉 해가 되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운전을 할 때 그 운전자에게 그 안전띠를 하라는 규제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남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규제이듯이 ESG 공시 의무 역시도 기업을 위한 규제임을 꼭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IFRS 재단이 이러한 지속가능 경영 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 기준을 발표한 것은 ESG 생태계가 점점 견고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리 그런 지속가능성 표준안 자체는 기업의 중복 보고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은 ESG 공시 의무에 대한 회피 전략보다는 수용 후 적극적 참여 전략을 택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전략적 접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묻습니다. 혹시 ESG는 일시적 유행이 아니냐고. 과거에 2000년대 CSR, CSV 열풍이 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ESG도 혹시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당장 ESG를 도입해서 열심히 비용을 지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었을 때 이제 이 ESG는 과거 CSR, CSV와는 차원이 다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ESG 인테그레이션,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ESG를 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 또는 ESG 투자 과정에 그 같이 고려를 하도록 시스템으로 녹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ESG는 한때 유행이 아닙니다. 또한 IFRS 기준 또는 IFRS 재단 쪽에서 이미 ESG 관련된 기준을 발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즉 회계 관련된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 회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즉 회계 관련 기준에 이 지속 가능성, 즉 비재무 정보가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건 계속 앞으로 수천 년 계속 갈 이슈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ESG 공시 의무를 오히려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FRS 지속 가능 공시 기준 안에서는 SASB 산업 기반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스비의 산업기반 접근법은 어쩌면 이런 투자자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SG 토픽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사스비 스탠다드의 예시로서 의류, 액세서리, 신발과 같은 섹터에 있어서 그 주요 토픽으로서는 이제 제품에 대한 화학 물질 관리, 다음에 공급망에 있어서 환경 부하, 다음에 공급망에 있어서 근로 조건, 다음에 로 머티리얼 소싱과 같은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이슈라는 부분을 이미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쩌면 ESG 공시 의무만 정확하게 이해만 하여도 여러분들이 이제 ESG 경영을 이행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고차원 방정식처럼 어려운 경제 과제임을 분명하나 이러할 때 ESG 공시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ESG 평가 기관의 지표에 대응하기보다는 ESG 공시에 차라리 충실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모든 ESG 평가 기관의 등급이 오르는 마법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 플랜을 갖고 ESG 공시 이행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스비 기준이 중요하기에 이제 금융위, 특히 이제 금융위 쪽에서는 사스비 개념 체계 등 사스비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번역 작업까지 진행하여 기업들이 이런 사스비 기준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결론에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ESG 정보 공식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을 저는 5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피보팅 전략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ESG를 홍보 전략 관점에서 많이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 경우에는 이 홍보 전략보다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전담 조직은 과거의 홍보, 사회공헌 부서에서 이제 재무, IR, 경영 전략 부서로 그 부서를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 ESG IT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G는 결국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사내 ESG 정보가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집적되고 통합 관리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IT 시스템을 구축된 사내 ESG 정보가 얼마나 신뢰성 있게 확인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연결 공시입니다. 재무적인 연결 공시와 비슷한 얘기로 일부러 좀 이렇게 타이틀을 따왔는데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외 사업장까지도 이제는 정보가 공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ESG 정보 공시 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의 ESG 정보 공시 의무화에서는 스콥 3, 즉 협력사의 정보까지도 공개하게 하라는 의무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아시다시피 ESG 정보 공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SG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ESG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ESG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부에서는 공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한 몇 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에 대한 관심 있는 직원들을 오히려 그런 ESG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내부 노력들, 내부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공시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이상호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 또는 기후 공시가 갖는 의미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기후 쪽에 관심을 가지실 때가 됐고, 이는 이제 TCF 공고안 또는 해외 베스트 프랙티스를 중심으로 모방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기업은 다른 ESG 주체와 달리 이런 ESG 공식 활성화에 약간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ESG를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ESG를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지구가 함께 지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업도 이 부분에 대한 수용을 하고 열심히
다 함께 지속 가능 성과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요건 제 마지막 메시지인데, 알겠지만, 닐 암스트롱의 그런 마지막 발자국, 달의 표면의 발자국인데, 우리가 지금 ESG 공식 의무화를 논의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규제, 뭐 작은 발자국일 수 있겠지만, ESG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또는 지속 가능한 자본 시장으로 가는데 아마 커다란 그러한 도약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승재 전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ESG 공시 관련 글로벌 그리고 국내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ESG 공시 활성화에 따른 이해 관계자별 입장 차이가 있다. 기업, 투자자, 정부, 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의 ESG 생태계 내에서 지속 가능성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동반자로서 함께 공동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공시 의무화의 배경 관련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 전략으로는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 ESG 공시 의무는 회피할 그런 규제가 아닌 오히려 ESG 경영에 도움이 되고, 또 국제 회계 기준에서도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플로어에서 온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이런 이제 공시 활성화 또는 공시 의무화를 하더라도 어떤 기업 간의 그 역량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뭐 대기업이나 이제 중소기업 간에 그러한 공시 역량을 또 이렇게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아마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 자원과 여유가 있는 대기업 위주부터 이제 진행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차츰차츰 그런 규모를 낮춰가면서 이제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을 조금 더 낮춰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큰 충격은 드리지 않고 같이 이행할 만한 정도의 낮은 그런 공시 기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은 보통 대기업과 이런 뭐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혼자 이렇게 ESG를 대응하고 공시하는 것보다는 대기업과 함께 그런 공급망 관리 차원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대기업이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평가 회사 입장에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업이 자신의 ESG 성과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공급망에 대한 성과를 함께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지점이 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랄까 이런 그 인프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방향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산업자원부 또는 다양한 기관 쪽에서도 이 중소기업의 ESG 성과 또는 ESG 공시 보고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노크를 하신다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이해관계자들이 또 협력을 해서 이런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묘안을 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